자, 이번 시간은 지구의 중력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교과서 29쪽에 아래쪽 있죠, 아래쪽. 자, 아래쪽부터 같이 보면서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거 이야기하기 전에 자,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 복습 살짝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떤 걸 배웠냐면 이제 중력이 진짜로 뭔지, 중력이 진짜 실제로 어떤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중력은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해야 돼요? 중력은 뭐다 그러면 만 원이다, 만 원. 만 원. 자, 만 원이 뭐냐면 만유 인력과 원심력의 합이다. 원심력. 지구 자전에 의한 원심력의 합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자, 그래서 중력 같은 경우에 지구가 너무 지구 같은 경우에 지구를 우리가 이제 타원체라고 이야기했는데 마음에 안 드네요. 자, 다시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지구 같은 경우에 적도 반지름이 극 반지름보다 더 길다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렇게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좀 타원이라고 이야기했죠. 타원. 지금 선생님이 지금 원처럼 그려놓겠는데 타원입니다. 타원. 자, 타원인데 타원이기 때문에 이 만유 인력이 어디서 강하고 어디서 작냐면 극 같은 경우는 만유 인력이 좀 강하고요. 자, 적도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멀기 때문에 이 만유 인력이 조금 작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중위도 같은 경우는 중간값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중간이다. 적도보다는 약하지만 적도보다는 강하고 극보다는 약하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유 인력 같은 경우는. 자, 원심력으로 넘어가서 원심력 같은 경우는 지구 자전축의 수직인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인데 자, 어디서 제일 강하냐면 적도에서 제일 강하고요. 그 다음에 위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약해져서 극지방 같은 경우는 원심력이 0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력은 이제 뭐냐면 만유인력과 원심력의 합력인데, 자, 그러면 적도 같은 경우는 중력이 어떻게 되냐면 만유인력에서 이거 빼니까 원심력 빼니까 요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위도 같은 경우는 여기 평행사변형 그려서 뭐 대략 한 이렇게 되겠죠? 중력이. 자, 그 다음에 극지방 같은 경우는 만유인력이랑 중력이랑 같다. 원심력이 0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 정도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중력은 어디서 제일 강한 거냐면 극에서 제일 강하고 그 다음에 그 중간의 위도, 그 다음에 적도에서 제일 약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력 측정에 관한 이야기도 했었는데 중력 측정 방법은 이제 단진자로 측정하는 방법 좀 자세하게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자유낙하 운동, 그 다음에 인공위성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중력계를 이용하는 방법, 이 네 가지 정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오늘 이제 새로운 내용 이야기할 건데, 자, 어떤 내용이냐면, 자, 일단 두 가지 중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실측 중력이라는 게 있고 표준 중력이라는 게 있는데, 자, 실측 중력은 뭐냐면 실제로 측정한 중력을 실측 중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측 중력.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전에 저번 시간에 마지막에 이야기한 단진자를 이용해서 중력 구한 거, 그 다음에 중력계 이용한 거, 자유낙하를 이용한 거, 인공위성 이용한 거, 이게 다 뭐냐면 실제로 중력을 측정하는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그 측정한 값을 우리가 실측 중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중력을 측정한 거. 자, 그러면 실측 중력의 반대는 뭐냐면 실제로 측정하지 않고 구한 중력이겠죠. 자, 뭐냐면 바로 표준 중력이에요. 표준 중력. 자, 표준 중력. 자, 표준 중력은 뭐냐면 이론적으로 중력을 계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랑은 좀 다르겠죠. 다른 중력입니다. 실제 중력이랑 다른 중력인데, 자, 이 표준 중력은 어떻게 구한 거냐면, 뭘로 구한 거냐면, 지구 타원체를 가정하고선 구한 거예요. 지구 타원체에서 중력값이다. 뭐 이렇게 이론적으로 구한 중력값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지구 타원체가 어떻게 생겼냐면 뭐 당연히 적도가 좀 부풀어 있고 그 다음에 극반지름이 좀 작은 이런 형태를 띈 게 이제 지구 타원체인데, 지구 타원체랑 실제 지구랑 뭐가 다르냐, 이거를 좀 이야기를 해보면, 실제 지구 같은 경우에는 뭐 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저지대도 있고 뭐 강도 있고 바다도 있고 막 이렇게 울퉁불퉁 하잖아요.
실제 지구 같은 경우에. 자, 실제 지구 같은 경우에 이렇게 울퉁불퉁한데, 자, 지구 타원체에서는 이 표면을 다 무시해요. 다 무시하고 매끈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끈하다. 자, 그래서 표면이 매끈하다는 게 다른 거고, 표면이 매끈. 자, 요게 이제 좀 다른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다른 게 뭐냐면, 자, 지구 같은 경우에 자, 안쪽에 지하 내부 물질이 밀도가 다 다르죠. 막 이게 막 뭐 철광석 같은 게 있으면 밀도가 좀 큰 데가 있고, 그다음에 뭐 만약에 지하 동굴이 있다 그러면 그곳은 좀 밀도가 작은 곳이고 뭐 이런 거죠. 자, 안에 있는 물질이 균일하지가 않습니다. 뭐 지각도 있고 멘틀도 있고 외핵 내핵 다 있잖아요. 자, 지구 내부가 균일하지 않은데 이 지구 타원체에서는 지구 내부가 모두 균일하다. 이렇게 가정합니다. 균일하다. 밀도가 같다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밀도가 균일하다. 내부가 모두 균일하다. 자, 이게 이제 바로 지구 타원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구 타원체에서 이론적으로 측정한 중력을 우리가 표면 중력이라고 해요. 표준 중력, 표면 중력이 아니라 표준 중력이라고 합니다. 표준 중력. 자, 그래서 표준 중력 같은 경우는 이 표준 중력 값은 뭐에 의해서 변하냐면, 자, 위도에 의해서 변합니다. 위도에 의해 변함. 자, 그러니까 위도가 같으면은 표준 중력 같은 거고요. 위도가 다르면 표준 중력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뭐 만유인력이 어디서 세니, 원심력이 어디서 세니, 그다음에 중력이 어디서 세니 그 이야기 했죠. 자, 그 이야기가 바로 이제 표준 중력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표준 중력 같은 경우는 어디서 제일 강하다고 했어요? 자, 어디서 제일 강하냐면 이쪽이죠, 이쪽. 극지방에서 제일 강하죠. 중력, 자, 강. 자, 그다음에 중위도 고위도, 중위도, 저위도 내려오면서 중력 점점 약해지고요. 그다음에 저위도에서 적도에서 제일 약하다. 자, 중력이 약하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 중력 같은 경우는 요게 이제 조심해야죠. 요거 주의해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위도에 의해서 변하는 값이다. 위도가 같으면은 표준 중력 같다. 자, 요거 잘 생각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표준 중력은. 자,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자, 우리가 이제 실측 중력, 표준 중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여기 다음에서 어떤 걸 좀 정의할 거냐면, 자, 중력 이상이라는 거를 정의할 거예요. 중력 이상. 자, 중력 이상 뭐 처음 들어보자. 중력 이상의 의미는 뭐냐면 중력이 이상한 정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력이 이상한 정도.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어느 지역이 중력이 좀 강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이제 플러스로 표시합니다. 중력이 강하다. 이게 표준 중력보다 표준 그 지역에 해당하는 표준 중력보다 강하다. 자, 그러면 그걸 우리가 플러스라고 표시하고, 그 다음에 표준 중력이 어느 지역에 갔는데 중력이 이론적으로 계산한 것보다 좀 약해. 자,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표준 중력이 마이너스로 이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력 이상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 우리가 실제로 측정한 중력이 있을까요? 실측 중력이라고 하죠. 그거를 실측 중력. 자, 그다음에 실측 중력에서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계산한 표준 중력이 있을 건데, 자, 이거의 차이를 중력 이상이라고 정의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계산한 표준 중력보다 실측 중력이 커요. 자, 실측 중력이 커요. 자, 그러면은 중력 이상이 부호가 어떻게 돼요? 자, 플러스 되죠. 플러스. 중력 이상이 플러스다라는 거. 자,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론적으로 계산한 표준 중력보다 만약에 중력이 좀 작아요. 그 지역이. 자, 그러면 중력 이상이 마이너스다. 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요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중력 이상이 플러스면 중력이 강한 곳, 중력 이상이 마이너스면은 중력이 약한 곳, 이론적인 것보다 약한 곳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교과서를 보겠습니다. 교과서에 보면은,
자, 교과서 30쪽의 중간에 볼게요. 자, 작은 탐구 나와 있죠. 자, 선생님도 교과서를 폈습니다. 30쪽입니다. 30쪽 가운데 작은 탐구 장소에 따라 중력의 크기가 다른 까닭 조사하기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림은 전 세계 중력 이상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해서 지도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림 보면은 자, 이거 이제 어떤 건지 볼게요 한번. 자, 여기 미리 겔 이렇게 미리 겔 이렇게 읽는데 자, 이거는 이제 뭐냐면 중력 가속도의 단위입니다. 단위. 그래서 한번 왼쪽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미리겔 저 이제 이 중력 이상을 나타내는 건데 자, 마이너스면은 중력 이상이 마이너스면 자, 뭐냐면 중력이 자, 약한 곳이다. 약한 곳. 자, 그다음에 중력 이상이 플러스면은 중력이 어떤 거예요? 좀 강한 곳이다. 표준 중력보다 강한 곳이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한번 어느 지역이 중력이 조금 강하고 어느 지역이 중력이 약한지 좀 한번 볼게요. 중력이 좀 약한 지역부터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중력이 약한 곳은 어디냐면 일단 대륙이에요? 아니면 해양 지역이 좀 중력이 약해요. 어디가 약하냐면 여기 대륙 중앙부 있죠. 중앙부 여기 자, 이곳이 조금 중력이 좀 약한 곳인데 자, 이곳은 어느 곳이냐면 자, 여기가 이제 중력 이상 자, 중력 이상이 마이너스인 곳인데 왜 중력이 여기가 약하냐 좀 이렇게 해보면 여기는 이제 고지대여서 그런 거예요. 고지대 고지대. 자, 여기가 실제로 어떤 곳이냐면 히말라야 산맥하고 티베트 고원이 있는 지역이에요. 자, 그래서 고지대이기 때문에 중력이 약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지대. 자, 고지대가 왜 그런지 왜 중력이 약한지 이건 좀 이따가 이야기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또 이제 볼게요. 중력이 또 어디서 자, 이번에 이제 플러스인 곳 중력이 강한 곳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곳은 어디냐면 이게 빨간색이랑 약간 회색빛 도는데 자, 그곳이 이제 중력이 강한 곳인데 자, 어디가 강한 거냐면 바다 있죠. 바다. 자, 바다 부분이 중력이 강한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중력 이상 플러스. 그 다음에 약간 해안가 근처도 중력 이상이 플러스인 거 보일 수 있죠. 자, 그러면 왜 중력 이상이 이곳은 플러스냐? 자, 왜 그러냐면 자, 여기는 저지대이기 때문에 저지대. 해발 고도가 낮기 때문에 저지대가 왜 중력이 강한지 요거는 이제 뒤에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넘어와서 자, 중력 이상이 왜 플러스고 왜 마이너스를 띄는지 표준 중력과 비교해서 왜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지 그걸 이제 좀 이제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력 이상이 왜 플러스니 마이너스인지 그 이제 세 개로 좀 나눠서 이야기할 건데 첫 번째 이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뭐냐면 자, 여기 쓸게요. 1. 자, 해발 고도가 영향을 미칩니다. 해발 고도. 자, 해발 고도. 자, 해발 고도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면 자, 일단 해발 고도가 높은 지역하고 자, 낮은 지역이 있다고 해볼게요. 한번 두 지역. 자, 그러면 자, 해발 고도가 높은 지역에 있는 물체랑 자, 낮은 곳에 있는 물체를 비교를 해보면은 해발 고도가 높으면 지구 중심이랑 거리가 어때요? 지구 중심과 거리가 자, 지구 중심과 거리가 멀어지죠. 자, 근데 저지대에 위치할 경우에는 지구 중심 거리가 짧습니다. 짧다. 자, 그래서 자, 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중력이 어떻게 했어요? 멀면은 중력이 약해지겠죠. 자, 그래서 지구 중심과 거리가 멀면은 중력이 약해진다. 자, 그래서 해발고보다 높은 지역은 자, 여기 해발고도 높은 지역은 중력 이상이 마이너스구나. 마이너스.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구 중심 거리가 짧으면은 자, 짧으면 어떻겠어요? 당연히 짧으니까 더 잘 잡아당기겠죠. 지구가 중력으로. 자, 그래서 중력이 크기 때문에 여기는 중력 이상이 플러스구나. 플러스.
자, 플러스.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뭐 어렵지 않죠? 자, 이제 두 번째 내용 이야기할 건데, 자, 두 번째 내용은 좀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자, 일단 두 번째는 지하 물질 때문에 자, 이렇게 쓰겠습니다. 지하 물질에 의해서 생기는 중력 이상. 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지하에 좀 약간 무거운 물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아무래도 어떻게 되겠어요? 자, 여기 이제 나눠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뭐 이게 사람으로 그릴게 이번에는 그냥. 자, 사람 이렇게 있는데, 자, 이 첫 번째에 있는 사람은 자, 지하에 좀 약간 밀도가 고밀도의 물질이 있어요. 고밀도. 자, 밀도가 고밀도인 물체가 있으면 어떠냐면 이 물체가 이 중력이 질량이 크기 때문에 중력이 또 크게 작용하는 요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고밀도 지역에 있는 사람은 중력이 어떠냐면 크게 받아요. 표준 중력보다 크게 받는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밀도의 물질이 뭐가 있냐면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 자, 어떤 게 있냐면 자, 지하에 만약에 철광층이 있다. 철광석들이 막 묻혀 있다. 철광석은 철을 만드는 그 광물이죠. 자, 철광층이 있다. 철광층. 자, 철 무겁잖아요. 자, 밀도 크잖아요. 자, 그래서 철광층이 있으면은 중력이 크게 작용하는구나. 자, 그다음에 여기다 이제 좀 여기다 쓰면 조금 이제 헷갈릴 수 있긴 한데 해양지각이 밑에 있다. 그러면 좀 약간 중력이 강합니다. 그다음에 감람암이 있다. 감람암. 자, 감람암은 뭐냐면 멘틀이라고 생각하면 돼. 멘틀. 자, 감람암이 있다. 그러면은 밀도가 더 높아요. 그래서 중력이 크게 작용하겠구나. 자, 요거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 이 두 번째 있는 사람은 지하에 저밀도 물질이 있어요. 저밀도에 어떤 물질이 있다. 자, 그러면 자, 여기는 중력이 어떻게 써요? 중력이 표준 중력보다 조금 작아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중력 이상이 마이너스다. 마이너스. 자, 그래서 이 저밀도인 물체의 예시가 뭐가 있냐면 일단 원유 있습니다. 원유가 뭐냐면 석유의 재료가 되는 거죠. 이걸로 해가지고 막 휘발유도 뽑고 막 이러는데, 자, 원유 액체잖아요. 액체. 그 기름, 검은색 기름 말하는 거예요. 자, 액체잖아요. 밀도가 작습니다. 그래서 원유가 묻혀 있을 경우 중력 이상 마이너스. 그다음에 뭐 천연가스도 마찬가지. 천연가스. 자, 천연가스 기체죠. 기체 있으니까 밀도 작겠죠.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해양지각 반대인 대륙지각이 있을 경우, 자, 밀도가 조금 작아질 수 있고요. 자, 요 정도로 저는 하나만 더 쓰겠습니다. 암염이 있습니다. 암염. 자, 암염은 뭐냐면 그 소금이 굳어서 만들어진 암석을 암염이라고 해요. 소금. 자, 그래서 이것도 밀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을 경우에 지하에 이런 물질이 있으면 중력 이상이 마이너스구나.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양지각이랑 대륙지각, 그 다음에 감람암 아까 전에 나왔었는데 그 이야기를 좀 살짝만 더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선생님 이제 대륙지각이랑 해양지각 좀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쪽이 이제 대륙지각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얇은 데가 해양지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래는 지각 아래는 멘틀 있죠. 자, 이 대륙지각, 해양지각, 멘틀 이거 차이점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이제 옛날부터 계속 이야기했었는데, 자, 대륙지각 같은 경우는 뭘로 되어 있냐면 화강암질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해양지각은 현무암질로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멘틀은 감람암질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자, 대륙지각, 해양지각 일단 비교해보면, 해양지각부터 이야기를 해보면 현무암의 현자가 검을 현자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검은색 암석이 현무암인데, 자, 이게 왜 검은색을 왜 띠냐면 금속 광물이 많이 섞여 있어서 검은색을 띠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현무암 같은 경우는 뭐가 많냐면 철하고 마그네슘이 많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밀도가 어떻게 했어요? 얘네들 무거운 애들이 많으니까 밀도가 크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철하고 마그네슘이 많은 대신 뭐가 적냐면 규산염 Si하고 O가 좀 적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해양 지각은 밀도가 크다는 거. 이거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 대륙 지각 이야기하겠습니다. 대륙 지각은 화강 암주로 되어 있는데, 자, 얘네는 화강암은 좀 밝은색을 띈다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래서 얘네는 왜 밝은색이냐? 자, 철하고 마그네슘 얘네들이 적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래서 대신 자, 얘네들은 이제 밀도가 어떠냐면 밀도가 조금 약간 가볍습니다. 밀도가 작다. 자, 대신 누가 많냐면 얘네들은 이제 철하고 마그네슘이 없는 대신 뭐가 많냐면 규산염, 규소, 산소가 조금 많은 편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구분 되죠, 일단. 자, 그다음에 이제 멘틀도 이야기를 해보면 멘틀은 이제 감람환질로 돼 있다고 했어요. 자, 감람환질 같은 경우는 요 해양 지각보다 철이랑 마그네슘이 훨씬 더 많은 애입니다. 훨씬 더. 자, 그래서 밀도가 훨씬 큰 애들이다. 자, 대신 SiO가 어떻게 됐어요? 규산염이 대신 엄청 적겠구나. 자, 요거 비교가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대륙 지각의 밀도가 제일 작고요. 그 다음이 해양 지각이 그 다음이 크고 멘틀이 제일 밀도가 크다. 요게 지금 현재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만약에 자, 대륙 지각에 있는 어떤 물체랑 해양 지각에 있는 물체랑 비교를 해보면 자, 중력 이상이 누가 더 크냐면 해양 지각에 있을 경우에 자, 플러스를 많이 띄고요. 대륙 지각에 있을 경우에 마이너스를 많이 띱니다. 그러니까 해양 지각에 있을 때 중력을 더 크게 받는다. 표준 중력보다 크게 받는다. 이런 의미예요. 자, 왜 그러냐? 자, 요걸 이제 여기다가 필기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첫 번째로 대륙 지각하고 해양 지각 중에 누가 밀도 커요? 자, 해양 지각이 밀도 크죠. 자, 그래서 해양 지각이 밀도가 크기 때문에 자, 이게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자, 이 물체랑 지금 현재 비교를 해보면 멘틀이랑 거리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멘틀이랑. 자, 이 첫 번째 있는 물체는 멘틀이랑 거리가 조금 멀죠. 자, 근데 여기 두 번째 있는 물체는 멘틀이랑 좀 가깝습니다. 비교적. 자, 밀도가 많이 큰 물질인 멘틀이랑 좀 가까워요. 자, 그래서 밀도가 크구나. 밀도가 그냥 중력이 크구나. 자, 멘틀이랑 가깝다. 자, 그래서 자,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중력 이상이 플러스다.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내용. 자, 3번. 자, 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 지형의 기복이에요. 지형의 기복. 자, 한번 여기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만약에 평지다. 지형의 기복이 하나도 없는 평지다. 그러면 자, 일단 여기 봐봐요. 자, 만약에 여기 추가 있어요. 이렇게 추에 어떤 물체가 매달려 있는데 추에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지면과 수직인 방향으로 얘가 이렇게 매달려 있겠죠, 추가. 자, 근데 만약에 옆에 산이 갑자기 뿅 하고 생겼다고 해봐요. 뿅 이렇게 딱 거대한 산이 뿅 하고 생겼다. 자, 그러면 요 산도 질량이 있기 때문에 이 산에 의한 만류인력이죠. 산에 의한 만류인력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추가 잡아당겨져요. 자, 어느 쪽으로 잡아당기면 산 쪽으로 잡아당겨지겠죠. 자, 그래서 이 추가 이제 일자로 있는 게 아니라 살짝 이런 식으로 기울어집니다. 지금 선생님이 좀 많이 과장했는데 자, 주변에 큰 산이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기울어진다. 자, 이런 식으로 기울어진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제 지금 이제 산 이야기했었는데 자, 두 번째 이 케이스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자, 마찬가지로 그냥 굴곡이 없는 지면이다. 자, 그러면 기복이 없는 지면이면 추에 뭔가 물체가 매달려 있으면 수직으로 매달려 있을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자, 옆에 갑자기 뭔가 이렇게 이제 땅이 만약 패였다. 땅이 갑자기 뿅 하고 패였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여기가 텅 비었기 때문에 이쪽이 텅 비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작용하는 중력이 없어진 거죠.
자, 원래 여기 땅이 메워져 있어서 얘에 의해서 잡아당겨지는 힘이 있었는데 얘가 갑자기 뿅 하고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 자, 어떻게 되냐면 자, 이 추가 반대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멀어질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자, 반대 방향으로 멀어질 수 있다. 자, 이쪽으로 이동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자, 이런 경우가 언제냐면 여기에 뭐 이제 계곡이나 뭐 강이 있는 경우, 강, 계곡, 그다음에 강. 자, 얘네들이 있는 경우 반대로 추가 이렇게 중력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 살짝.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랑 이제 쭉 정리했었는데, 자, 이 중력 이상, 자, 이 중력 이상이 뭐 이렇게 중요하냐,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뭐에 중요하냐면, 자, 요거 탐사에 중요한 거예요. 자, 지하자원 있죠, 지하자원. 자, 지하자원 탐사에 중요한 거다. 자, 탐사의 중요. 자, 이렇게 쓰겠습니다. 지하자원 탐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 우리가 이제 뭐 석유를 만약에 석유도 이제 저기 기름 원유 있죠, 원유나 천연가스 다 지하에서 얻고요. 그 다음에 철광석 이런 것도 이제 지하에서 얻는데 얘네들을 이제 어디 있는지 탐사하려면 다 땅 파서 탐사할 수 없어요. 자, 어떻게 탐사해야 되냐면 이 중력계 있죠, 중력계. 중력을 측정하는 기계 들고 다니면서 중력이 여기 이상하게 좀 약간 강해, 어느 다른 지역보다. 자, 그러면 지하에 뭔가 고밀도의 물질이 있겠구나, 철광석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탐사하는 거예요. 혹은 자, 어느 곳으로 갔는데 다른 곳보다 중력이 엄청 약해. 그러면 밑에 원유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혹은 천연가스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럼 거기 이제 땅 파고서 보는 거죠,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자, 그래서 지하자원 탐사의 중력 이상을 측정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 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